자, 주말에 이제 이제 해외 증시가 이제 나왔죠. 보시면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어, 야간 선물이 2.85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310.85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는. 그리고 나스닥도 한 1.79 정도 올라갔고요. 다우존스가 2.15. 아무래도 이제 은행주 때문인데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전반적으로 보면 되게 이제 어제 재밌는 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제 주식의 흐름을 보면 어, IT 쪽은 별로 좀 덜 올라갔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근데 시티그룹 금융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티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차이점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넷플릭스는 의미 없고요. 올라가도. 그래서 시티그룹 금융주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6일 날 보면. 그러니까 메타라든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메타라든지 넷플릭스처럼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죠. 기술 중에서. 근데 금융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거 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차후에 얘기 드리겠고요. 상품 시장을 보면 유가 잘 안 떨어져요. 그 제가 요 이유도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도 뭐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버티는 거죠. 그리고 이 식량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밀, 콘, 대두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옥수수, 대두 이런 거 보면 커피, 뭐 슈가, 면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다 이제 한 번 떨어졌다가 밑에서 이게 기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근데 유가가 왜 안 떨어지느냐를 보니까 뭐 다들 들어서 아시죠? 그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 왕세자 지금 실권자하고 굉장히 감정 싸움을 벌이면서 이렇게 미국에서는 좀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협상을 하러 가갖고 감정 싸움을 해갖고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하고 나서 나중에 기자회견도 따로따로 하고 있고 막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오히려 이제 러시아 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지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우, 사우디 물 건너갔구나. 제가 저렇게 하면서 왜 중동을 방문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막 미국 언론들이 막 저런 아마추어 경제 전문가 다 뭐, 해고시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가 잘 안 떨어져요. 어제. 그래갖고 지금 현재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108에서 계속 거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걸 제가 올릴게요. 이게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약간 좀 조정이 보일 만도 한데 계속 그냥 떨어지지도 않고 108을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 버티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간 선물이 이제 310.85까지 올라가고요.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갔습니다. 좀 이따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어제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아까 제가 기업 실적에 얘기하면서 시티그룹이 많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이 시티그룹이. 13.23% 올라갔다 그랬는데, 어제 금융주가 두 개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웨스파고가, 그러니까 똑같이 전년 대비해서는 뭐 JP모건하고 모건 스탠리가 다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실적이 되게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웨스파워 같은 건 마이너스 48%가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 JP모건하고 모건 스탠리는 전망치보다 다 하회했죠. 근데 시티그룹하고 웨스파고는 전망치보다 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티그룹은 전망치가 1.68 나왔는데요. 실제 발표된 거는 주당 2.19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티그룹이 13%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얘기를 할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실적을 보면서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의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2%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고 이래서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제는 이 시티그룹하고 물론 이제 다른 요소도 있죠. 근데 이 금융주가 실적 발표 나면서 다우는 2%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주 실적은 시장에 영향을 좀 덜 미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빅테크가 남아있긴 하지만 빅테크 기술주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금융주는 전년 대비하고 가이던스도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은가 하면 그 웰스파고는 소매업체잖아요. 그죠? 소매를 주로 많이 하는 은행인데 이 모기지 신청 건수가 계속 떨어져요.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기지 금리 올라가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어제 시티그룹이나 웰스파고 CEO도 그 컨퍼런스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전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떨어져요, 시장이.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흐름인 것 같긴 해요. 이걸 보면. 그 다음에 어제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좀 서프라이즈죠. 지난대 마이너스 나왔다가 이번에 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0.3, 0.5, 0.9 하다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1로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갔고 경기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이걸 두고 이제 미국에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구나, 지갑은 닫지 않는구나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시티그룹이나 웰스파고가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보다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크죠. 이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 소매 판매의 항목별로 보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행, 식료품, 외식비 이런 게 증가됐거든요. 그 다음에 백화점, 어류 이런 것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문제인가 하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못 해봤던 것들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거.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많이 갔었던, 그러니까 많이 했었던 것들은 확실히 경기를 신경 써서 그런지 몰라도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이제 지갑을 닫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선별적인 소비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선별적인 소비가 아니라 막 굉장히 좀, 미국은 원래 소비를 저축 잘 안 하잖아요. 저축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보통은. 그래서 소비의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미국도 굉장히 선택적인 소비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의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제 나온 소매 판매가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미국답지 않게 합리적인 소비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그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시간 제가 많이 보는 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저는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좀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미래의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소매 판매는 현재 지금의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미래의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건데 미래의 소비 심리가 뭐 많이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전에 80, 막 70, 60 이러다가 갑자기 50으로 뚝 떨어져서 저는 걱정했거든요. 이게 50 이하로 떨어지는 싶어서. 근데 51.1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요거죠. 그러니까 미시간대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측치가 3.1인데 실제 2.8로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떨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예측치가 요 정도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가 이만큼 푹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 현지에서 어떻게 반응이 되는가 하면 이제 7월 달에 100pp는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시장이 많이 겁을 먹은 건데 100pp까지는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이제 뉘앙스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보면 금융주들의 그러니까 전망치보다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도 뭐 내용을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마이너스로 안 꺾였고 그 다음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51.1이면 50 밑으로 안 떨어졌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도 뚝 떨어져 갖고 적어도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결합돼서 어제 2%, 1.9%, 1.79 이렇게 하면서 미국 시장도 다 올라갔고요. 우리 야간 선물도 310.85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장기 금리는 저는 이게 다 이제 되게 중요하다 했죠. 10년물하고 상계운물. 어차피 10년물, 2년물은 어차피 마이너스 대포를 이렇게 때문에 끝났고 이제 10년물 상계운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아직까지 빵빵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는 그냥 박스권 어떤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서서히 겁을 안 먹기 시작했다라는 정도지 어제도 또 플러스거든요. 마이너스가 아니거든요. 제가 빨간 거 표시 안 해놨는데 어제 7월 15일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어제가 아니고 그래서 요걸 보면 대충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아직은 신용잔고가 있으니까 어제도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도 변동성을 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이렇게 들어오면 방향성보다 변동성 요인이 크단 말이에요. 어제도 오전에 막 변동 주고 오후에 확 땡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선물은 장중에 막 팔았다가 제가 그랬죠. 오전에 막 팔 때 이거 막판에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봐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막판에 다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오전까지만 해도 13,000계약까지 이렇게 막 매도했다가 막판에 다 돌려버렸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막판에 돌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13,000계약 매도라고 해서 이거 겁먹지 말라고 제가 어제 오전에 그랬죠. 그죠? 어제가 아니고 자꾸 어제라 그러네. 금요일 날 오전에. 예. 금요일 오전에 그랬는데 돌려버렸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금융투자의 인버스 ETF는 전반적으로는 수급은 아직은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분기 실적 이제 빅테크 기업이 가장 중요한데 금융주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어제 제가 금요일 날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 날 제가 소매 판매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역시 소매 판매가 잘 나오면서 근데 이건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잘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이런 형태는 아닌데 굉장히 선별적이고 합리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업 실적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겠죠.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이게 근데 이때 이제 올 때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금융주는 괜찮다.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지금까지는 금융주는 그냥 테스트였다면 진짜 우리가 저는 금융주 중에서 대여죠. 골드만삭스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IBM. 그러니까 그나마 뭐 완전한 IT는 아닌데 그래도 좀 IT의 성격이 있는 종목들이 첫 스타트를 끊는. 그래서 8월 그러니까 오늘 새벽, 그러니까 월요일날 새벽 되게 중요한 어떤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새벽, 그러니까 화요일 새벽이네요. 예,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제 나왔던 것들을 다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기업 실적이라든지 보면 그래도 뭐 100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한 40%, 30%인데 그래도 한 50% 이상은 했다. 그래서 다행이다.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요거까지는 잘 몰라서 다음 주도 이제 이번 주 한 주 봐야 되겠네요. 월, 화, 수, 목, 금 보면서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